각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BSG 전략기획실 윤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춘 SAP 솔루션 기반의 최신 BI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BSG의 DT본부 이충호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SG 파트너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본부 BI팀에서 BI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충호입니다. 이번에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춘 SAP 솔루션 기반의 최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업 내부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존의 경험이나 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요.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도 역사가 긴데요. 최신의 트렌드는 어떤지, SAP라는 개발사가 어떻게 이 최신 트렌드에 맞춘 솔루션을 발전시켜서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BI,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BI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변화에 발맞추어 SAP에서 내놓은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그리고 SAP 아날리틱 클라우드라고 하는 제품, 이 두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아젠다만 보셔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 웨비나에서 최신 트렌드에 집중한 사항은 클라우드입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SAP 솔루션을 가지고 BI를 도입했을 때 최적의 전략을 설명드리고 데모를 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BI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기초 데이터에서 추출 통합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비즈니스 요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영기법 혹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인프라 기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동차를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개발된 초기 시절에는 기반 인프라도 복잡하지 않았고 자동차의 부품도 그리 많지 않아 운전 시에 고려해야 할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때만 잘 확인하면 됐었습니다. 예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도로는 복잡해져서 목표지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내부의 부품도 전자식으로 바뀌고 복잡해지면서 내부에서 보내는 신호를 빨리 감지하지 못하면 차가 갑자기 설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설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다른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환율, 유가와 같은 외부 환경과 내부의 생산, 재고, 판매, 재무와 같은 내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인 이윤 추구와 존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기업 내 외부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잘 활용한다면 자동차로 치자면 요즘 매우 핫한 자율주행과 같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기업 시스템을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내부의 신호를 제때 신속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BI 도구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BI 도구의 성장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맨 왼쪽 아래 보시면 BI 도입기에서는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잘 정리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주기별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스프레드시트에 그때그때 정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기 시작했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정형 보고서를 생성하던 단계에서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게 되었고, 보통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임원 정보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BI 도구 중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요약해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와 같은 도구가 아니면 다양한 관점으로 비정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랩 도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발전되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었고요. 차트, 지도와 같은 시각적인 컴포넌트를 통해서 사용자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용이하게 정제한 후에 한눈에 패턴이나 추세와 같은 신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셀프 서비스 BI도 발전했습니다. 현재 많이 장착되어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원시 데이터에서 정형 보고서, 대시보드를 지나 애드옥, 올랩 분석까지 축적된 데이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상을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 단계에서, 그리고 셀프 서비스 BI와 같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관점을 추가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연동해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적 분석 단계를 거쳐 지금 매우 유행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머신러닝과 접목하여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처방 분석을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I 환경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현재 클라우드는 많이 언급되는 것을 넘어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죠. 2018년 말에 글로벌 기업 중 설문에 참여한 90%가 2019년까지 클라우드를 비즈니스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도입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단계가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9년 6월 국방부는 시스템의 60% 이상을 3년 내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고, KT는 2023년까지 클라우드 매출 1조 달성을 목표로 클라우드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젠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우려보다는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클라우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맨 아래쪽부터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IaaS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앱 서버나 미들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 그리고 웹이나 모바일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SAP 클라우드 기반 BI 도구는 파스 형태와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엔 도표를 보시면 설치형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교를 도입 초기 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 보수, 서비스 확장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초기 비용에서 설치형 서비스는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향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장벽이 되곤 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독형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 기준으로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도입과 해지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큰 장점이 보여지는데요. 설치형 서비스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 등의 사이징부터 설치도 최소 하루에서 복잡한 시스템은 일주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설치가 따로 필요 없고요. 구매한 후에 준비가 완료되면 인터넷만 연결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발급된 계정으로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유지 보수 영역을 보시죠. 설치형 서비스에서는 업그레이드라는 작업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에 소프트웨어 패치나 업그레이드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능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장 부분에서는 설치형 서비스는 장비를 추가 도입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장소 확보 후에 장비를 입고하고 전문 인력에 의해 설치 작업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리소스 확장 및 계정 증가 신청만 하게 되면 작업이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죠. 이렇듯이 클라우드 도입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경된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BI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기업 환경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변경되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SAP에서 클라우드 기반 BI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살펴보시죠. 가장 왼쪽에 보시면 기업 내부에는 ERP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레가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겠죠. 또한 다양한 개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벌써 클라우드 기반의 SAP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왼쪽 영역은 데이터 소스 계층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공급하는 영역이 되고요. 중간에 SAP 클라우드 BI 플랫폼이라는 것이 SAP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BI 서비스 역할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 통합 영역과 프레젠테이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통합해서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모델을 만들고 그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정형 리포트, 비정형 분석, 셀프 서비스 BI, 머신러닝을 사용한 예측 등의 B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데이터 통합 영역에서 SAP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적재하여 분석 및 시각화 영역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와 논리적 연결을 통하여 가상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가상 테이블의 메타 정보만을 가지고 분석 모델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서드파티로 제공하는 ETL, 데이터 적재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 적재도 가능하고요. 타사의 BI 도구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상세한 아키텍처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아래 데이터 소스 영역에서 SA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온프레미스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서드파티로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 레이크에 존재하는 데이터, 그리고 ETL이나 오픈 API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도 데이터 통합 영역의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내부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안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와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적재 및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내부 데이터는 인메모리 기반의 플랫폼에서 메모리와 디스크 간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는 버추얼 액세스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이슈를 방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실행 시에는 기존 데이터와 연계한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없는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모 시간에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영역은 시각화와 분석, 예측 분석, 계획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제공하는 SAP 아날리틱스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통합 영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를 보시겠습니다.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관점을 중점으로 개발된 솔루션으로 여러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연결하는 연결 기능과 저장 공간을 업무나 부서 용도로 용량을 할당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물리적, 논리적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사용해서 통합적이고 유연한 모델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까지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SAP 아날리틱스 클라우드와 연계하여 분석 시각화 기능을 통합하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올인원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SAP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를 DWC라고 간단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DWC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주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DW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스페이스, 공간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 스페이스는 특정 요구사항별로 구분된 영역을 할당하여 사용자와 데이터 소스 연결을 다른 스페이스와 독립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맞춤형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다음은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러입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메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엔티티, 즉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러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의된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과 테이블 개체들을 사용해서 조인 및 유니언 등의 기능을 통해 데이터 세트 개체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시각화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빌더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탈로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데이터셋을 조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 데이터셋을 가지고 시각화 분석 컨텐츠인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 스토리 빌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WC에는 공간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 마케팅, 생산, 재무 등 전사 표준 데이터와 기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공간 1을 구성하고요. 이와 분리된 특정 사용자 그룹을 위한 개별 IT 리소스를 할당하거나 특정 프로젝트 또는 부서에 전용 분석 공간을 제공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이 보장된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각자 할당하고요.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공간 기준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면 이 공간별로 자원이 사용 용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낭비되는 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 내부 사용자들은 기업 내부 데이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해서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은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업 내부에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PC로 다운받아서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자신의 PC에서 나만의 리포트를 생성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로 만들고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죠. 하지만 DWC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 내부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동받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 내부 데이터와 접목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분석 시각화, 프레젠테이션 영역을 담당하는 SAP 아날리틱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아날리틱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SAC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AC는 BI 분석과 시각화와 관련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솔루션입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 분석 영역에서는 정형 보고서, 대시보드뿐 아니라 셀프 서비스 BI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협업을 위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팀별, 유저별, 데이터 모델별 권한 제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측 영향 분석 영역입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스마트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미래 예측에 대한 화면을 자동으로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표 간 상관관계,
및 영향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 및 계획 수립 기능으로 밸류 드라이브 트리와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한 와디프 시뮬레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계획 시나리오 버전 관리를 통해서 여러 버전으로 예산 계획이나 경영 계획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영역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 영역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시각화 분석의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시각화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화면 구성에 맞는 시각화 항목을 선정해서 표시 항목을 차원과 측정 값에 맞추어 선택하게 되면 간단하게 시각화 컴포넌트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고서를 구성해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보고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SAC에서는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예측 영향 분석 영역에서는 분석할 항목이 있는 데이터 셋을 선택하고요. 특정 분석 항목 화면에서는 이제 매출액을 선택하였는데요. 이렇게 분석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자동으로 학습된 결과를 대시보드로 제작해 줍니다. 아래 영역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페이지 중에 인자의 변경으로 결과값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 및 계획 수립 영역에서는 판매 예측이나 R&D를 위한 자금 분배 또는 마케팅 지출 재할당 등의 작업을 SAC의 계획 수립 기능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보드룸이라고 하는 SAC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AC에서 만들어 놓은 스토리 시각화 콘텐츠를 사용해서 터치가 가능한 3개의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경영 회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이자 솔루션입니다. 활용 방법으로 하나의 화면은 전체 개요, 맨 왼쪽에는 전체 개요, 나머지 2개의 화면에서는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점포별 실적 분석 화면이라고 하면 세 화면을 점포별로 다 보여주고 각각의 다른 점포로 꾸며주게 되면 세 점포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화면은 비교, 1개의 화면은 추가적으로 외부 보조 지표로 구성하게 되면 다른 정보를 찾으려고 여러 개의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영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계층별 BI 도구 매트릭스를 좀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경영층,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용자, 각 기획 부분, 그리고 IT 담당자와 같이 기업 내부에 여러 사용자 계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대시보드, 정형 보고서, 데이터 탐색, 셀프 서비스 BI, 그리고 예산 계획 수립과 시스템 관리 영역으로 BI 도구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각 사용자들이 이 BI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주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매트릭스로 나타냈습니다. 우선 대시보드는 경영층부터 비즈니스 사용자, 각 기획 부분의 사용자들까지 경영회의나 데이터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해주는 디지털 보드룸과 같은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정형 보고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사용자부터 IT 담당자까지 거의 모든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게 되는 그런 기능일 겁니다. 올랩 셀프 서비스와 같이 그리고 예산 계획 수립 기능과 같이 비즈니스 사용자와 각 기획 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IT 담당자분들은 시스템 모니터링 진단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기능을 SAC의 기능을 사용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SAP DWC와 SAC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클라우드 기반 BI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 도입해야 할지 도입 전략을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속한 구축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사 차원의 분석 시스템이 아직 도입해 본 적이 없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러 부담되는 요소들, 초기 도입 비용이라든가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가볍게 시작하고 빠르게 도입한 후에 차차 고도화 시켜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내부 구조는 클라우드에 최소한의 데이터만 물리적으로 적재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의 테이블을 논리적 연결에 하여 가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원 전용 상시 정보 시스템 유형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로서 임원분들이 보시는 상시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 제공의 항시성이 지켜져야 하는 사례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클라우드의 BI 플랫폼이 각 데이터 소스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이중화된 DW 시스템을 구축하고 SAP 클라우드 BI 플랫폼에서 이 DW 시스템을 연결하여 임원 전용 상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본사 주도의 전사 EDW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SAP 클라우드 BI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각 해외 법인별로 독립된 스페이스, 공간을 할당하여 각 법인별 상이한 분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석 기반을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SAP 클라우드 BI 플랫폼의 공간을 각 법인이 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의 데이터 센터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SAP 클라우드 기반 ERP가 도입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제품이 SAP 기반 제품이기 때문에 연동면에서 최적의 성능 및 기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해외 법인별 분리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이종 산업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일 때 각 산업별로 시너지를 낼 만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그룹 전체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하여 크로스 인더스트리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통합 구축 전략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시나리오로 BI 구축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SAP에서 제작한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시나리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모에 대한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 SAP DWC와 SA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로 데모를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팀은 캠페인 최적화 및 이해 관계자 보고를 위한 실시간 보고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리드 및 캠페인 반응과 같은 마케팅 지표에 대한 데이터에 중점을 두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요구 조건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시각화 대시보드에 여러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하므로 각 시스템별 데이터 매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퍼널 지표는 다른 시스템에 있는 캠페인 지표 그리고 리드 진행 데이터와 연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캠페인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떤 캠페인 전략이 성공적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인지 단계에서 리드 단계까지 전 퍼널 단계의 전체 디지털 마케팅 픽처를 보여주는 일관된 뷰가 필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더욱 최적화하고 모든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뷰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가장 아래 영역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영역입니다.
API에 의한 데이터, 그리고 파일로 DWC에 업로드해서 지원하는 데이터, 그리고 SAP 기반의 온프레미스 시스템, 그 SAP 기반이 아닌 레가시 시스템, 그리고 다른 서드파티 ETL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지원 가능하겠죠. 그 다음 중간 큰 사각형 부분은 SAP DWC의 워크벤치, 작업 영역입니다.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소스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 소스,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 소스 영역과 연결하여 DWC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된 내부 데이터 소스 영역이고요. 그 위에 시멘팅 영역은 내부의 데이터 소스 영역에 정의된 가상객체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조합해서 비즈니스 의미를 투영한 분석 모델을 디자인하는 영역입니다. 이 시멘팅 영역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화 도구에서 데이터 소스를 바로 연결했을 경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IT 영역의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 테이블 명과 컬럼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들은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전부터 IT 부서에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보고서 자체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멘팅 영역에서 기술적 용어를 비즈니스적 용어로 전환해서 분석 모델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IT 부서의 도움이 없이도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직접 분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데이터 소스 변경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보통 분석 시각화 영역에서 직접 데이터 소스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종종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소스의 메타 정보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하고 이제 연결된 시각화 콘텐츠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경사항을 시멘팅 영역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면 분석 시각화 콘텐츠에 영향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비즈니스 카탈로그 영역은 DWC에서 만든 결과물의 사전 역할을 해줍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모델에 있는지, 해당 모델을 구성한 데이터 원본은 어느 테이블에서 시작된 것인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가장 상단에는 분석 모델을 제공받아 시각화할 수 있는 BI 시각화 도구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본 도표를 이번 데모 시나리오에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소스의 SAP C4 마케팅 시스템에서 가상 테이블 형태로 마케팅 영역, 디바이스 타입, 인터랙션 타입의 차원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 정보들을 시멘팅 영역에 배포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SAP C4 마케팅 시스템에서 캠페인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시멘팅 영역에 또 배포를 하고요. 캠페인 반응에 대한 인터랙션 정보와 고객 리드 정보를 가져와서 시멘팅 영역까지 배포를 하고 분석 모델을 구성한 후에 그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캠페인 분석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기까지의 작업을 데모로 보시겠습니다.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에서 그 뷰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리모트라고 된 부분은 원격으로 저희가 가상으로 원격에 있는 그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마케팅 에어리어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아서 중앙에 컨텐츠 창에 갖다 놓습니다. 이 마케팅 에어리어라는 것은 이제 디멘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 에어리어에 대한 디멘전 그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입은 디멘전이기 때문에 디멘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트리뷰트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번 보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마케팅 에어리어에 대한 디멘전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 DWC에 등록하는 작업을 지금 완료한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배포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DWC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캠페인과 관련된 테이블을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검색창에서 캠페인과 관련된 테이블을 검색을 하고요. 자, 테이블에 캠페인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창에 갖다 놓으시게 되면 모델을 또 그 그래픽컬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웃풋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창을 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캠페인에 대한 팩트 테이블이기 때문에 팩트 언더바 캠페인스라고 이름을 아이디로 줍니다. 그리고 타입은 이번엔 팩트라고 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트리뷰트 영역과 메저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영역에 자동적으로 해당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이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타입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 분석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저 부분이고요. 프로퍼티 창을 닫은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DWC에 저희가 저장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배포를 해야지 DWC에 완벽하게 배포까지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아웃풋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프리뷰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선택하고 프리뷰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매핑돼서 데이터가 확인되는지 이렇게 프리뷰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창을 끄시고 자, 이번에는 어소시에이션 뷰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작업은 기존의 DWC의 모델로 만들어 놓은 디멘전들을 이 팩트 테이블과 연관을 지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엄이라고 하는 그 디멘전을 갖다 놓고 매핑을 시켜주는 단계고요. 지금 아웃풋된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과의 연관을 이렇게 릴레이션을 맺어주는 그러한 작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멘전 컨트리라는 디멘전을 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리에 대해 이제 컨트리 아이디, 컨트리 코드를 그 디멘전 테이블과 연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디바이스 타입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바이스 타입도 선택을 해서 디바이스 타입에 대한 그 컬럼을 연관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만들었던 디멘전 마케팅 에어리어라는 디멘전이 여기 등록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 캠페인과 연관시키는 그런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그래피컬적으로 굉장히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모델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분석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시각화 정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저 정보까지 지금 매핑을 했고요. 이제 완료가 됐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전에 배포까지는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스토리라는 것을 눌러서 그 시각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고 차트를 인서트할 때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모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팩트 캠페인스라고 하는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분석 모델을 선택하시고요. 그럼 차트가 연계되고 차트의 그 계측값, 메저 부분과 디멘전 값을 선택하게 되면 간단하게 차트에 지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클릭 값과 그 캠페인 값, 그 캠페인에 대해서 클릭 숫자가 얼마씩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탑 5로 해가지고 5개만 필터링해서 보는 이런 화면들을 간단하게 구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이렇게 화면 구성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 화면에서 UI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각화된 화면을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화면을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SAC 내부에 있는 그 클라우드 공간에다가 해당 컨텐츠를 저장해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컨텐츠의 이름은 campaign underbar summary라고 주어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화면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물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작업은 이 만들어진 모델에 age 클래스라고 하는 이러한 디멘전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추가된 파일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CSV 파일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멘틱 레이어의 age 클래스라는 그 디멘전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자,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올려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컬 파일을 그 오픈해서 올리게 됩니다. age 클래스라는 테이블로 이름을 주어서 넣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모델에 좀 추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그 age 클래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아서 이제 디멘전 모델로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age 클래스를 가져다 놓고 아웃풋을 선택한 후에 프로퍼티의 그 속성 창을 열어서 아까 같이 id를 dim underbar age 클래스라고 주고요. 타입을 디멘전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 DWC 내부로 그 디멘전 모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배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프리뷰 창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나이별로 해당하는 나이의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팩트 캠페인에 연관을 시키게 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팩트 분석 모델이 되겠고요. 이걸 어소시에이션 모드로 변경해서 디멘전을 찾아서 연관을 시켜주면 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디멘전 age 클래스를 가지고 화면에 연관을 시켜서 아까 했던 그 매핑 작업을 해야 되겠죠. 팩트 테이블에 age 리밋을, age upper 리밋을 age와 연관시켜 줍니다. 그럼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에 반영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변경하시고 차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지금 추가한 그 age 클래스를 사용자 반응과 지금 접목해서 차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요거 용도에 맞게 도넛 차트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고 저장을 해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모 1번의 시나리오로서 자, 서드파티 ETL을 통해서 캠페인 정보를 물리적으로 DWC에 가져올 겁니다. 글로벌에 대한 캠페인 정보를 추가해서 가져오고 이것을 기존에 있던 캠페인 정보와 합쳐서 화면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자, 데모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다른 ETL 툴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공간을 할당받은 것입니다. C4 하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C4 하나에 어떤 컴퓨팅 노드가 그리고 스토리지가 할당됐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리모트 커넥션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추가적인 다른 연결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을 추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버리티라고 하는 그 연결을 추가했고요. 자, 연결된 그 연결을 팩트 캠페인스에서 추가된 테이블을 가져와서 기존 캠페인 정보와 그 합치는 그런 작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드버리티 안에 테이블이 ADV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는 캠페인의 글로벌 관련된 캠페인을 추가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형을 유니온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캠페인 테이블의 정보와 ADV 인사이트 정보를 합치는 작업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드버리티 인사이트에 있는 어떤 정보를 합쳐서 볼 것인지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그래픽하락에 이렇게 끌어다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모델의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클릭에 대한 몇 번 클릭을 했는지에 대한 숫자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매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목을 하시고 수정된 모델을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각화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시각화 화면에 지금 보시는 정보는 별다르게 고칠 정보가 없고요. 새로 데이터만 리프레시 해주게 되면 지금 반영된 합쳐진 캠페인 정보가 이렇게 같이 표현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글로벌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추가한 캠페인 정보에 있는 정보가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시스템의 ETL 정보를 갖고 온 그 데이터 소스와 접목해서 그 장표에 반영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데모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구조적으로 그 모든 모델링 작업과 시각화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상 테이블로 구성한 아키텍처로 빠르게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하여 시각화에 완료한 후에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성능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추얼 테이블로 그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그 물리 테이블이 아닌 논리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점차적으로 이 데이터 소스 단에 테이블들을 물리 테이블로 전환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로드해 주시게 되면 그 성능에 나중에는 차후 고도화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성능을 최적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데모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데모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의 시나리오는 그 SAC의 스마트 디스커버리를 사용한 분석 리포트 자동 생성이라는 시나리오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이 샘플 제조회사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자동 분석 리포트를 제작할 것이고요. 분석 기준이 되는 매저를 그로스 마진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샘플 제조회사 분석 모델 내부의 다른 분석 항목들과의 관계와 해당 매저의 특성들을 보고서로 자동 구성해 줍니다. 생성되는 4개의 리포트는 선택된 매저의 개요, 그리고 주요 영향 요인, 예기치 않은 값, 그리고 시뮬레이션입니다. 간단하게 자동으로 생성된 리포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개요에서는 차원 또는 측정 값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시각화할 거고요. 주요 인자에서는 선택된 측정 값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 항목과의 관계를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값에서는 선택된 측정 값에서 예기치 않은 값을 보이는 사례를 모아 시각화해 주고요.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는 선택된 측정 값에 연관되어 영향을 주는 분석 항목들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이 변경 사항에 대한 영향도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줍니다.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SAC 화면이고요. 이 생성에서 스토리 시각화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데이터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과 관련된 이 데이터 모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먼저 선택할 때 차원을 모두 표시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모두 표시, 그리고 연관된 차원들과 측정값들이 모두 연관되고 스토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스토리 스마트 디스커버리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 항목은 그로스 마진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스토리 시각화 화면을 작성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시각화 화면들을 작성을 해줄 거고요. 잠시 학습하는 시간을 거치고 이렇게 4개의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그로스 마진의 개요 화면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요. 세 번째 예기치 않은 값은 이 그로스 마진과 접목해서 어떤 예기치 않은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렇게 그로스 마진과 연관된 다른 측정값과 디멘전을 바꿔가면서 그랬을 때 그로스 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레포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 IT 서비스 제공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미 구축되었거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기반의 BI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부담이 적게 아주 빠른 구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SAP 클라우드 기반의 BI 솔루션은 최신 IT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모두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BSG 파트너스는 해당 SAP 솔루션에 대한 국내 최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이해도를 가지고 경험을 기반으로 해 구현 전략을 가지고 타 구축사보다 더 빠른 생산성과 높은 품질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올랐는데 우선 처음 질문이 타사 대비 이제 SAP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랑 최근 주요 레퍼런스가 있는지. 최근 주요 레퍼런스는 저희가 많이 있고요. 업체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유통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조업 관련된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제조업 관련된 업체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신 환경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의 기능들을 굉장히 빨리 수용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수용해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러한 솔루션들을 내놓는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제품은 아마 제일 빨리 선도해서 접근했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이 SAC라고 하는 시각화 제품도 나온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거의 셀프 서비스 BI 쪽에서 많은 솔루션들의 경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넘어서 SAP는 이제 클라우드 제품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개발을 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들의 지원하는 기능들을 모두 이제 클라우드에 옮기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요즘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라든가 이러한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솔루션이 이제 중소기업 혹은 소호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어떤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질문인데 먼저 어떤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는지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AWS라든가 그 애저라든가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 하에서 그 SAC 서비스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이 또 뭐였죠? 예. 솔루션을 중소기업이나 소호에서도 분명히 도입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자체가 장점을 가진 게 그런 빠른 그 도입과 그리고 구축 비용도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라든가 그 트래픽이나 이러한 용량 방식으로 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빨리 도입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도화하시면서 점점 뭐 용량을 늘려나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질문이 긴데 BI 툴스의 성장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셀프 서비스 BI를 넘어 예측 분석으로 발전하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왜 일어났는지, 혹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해를 네. 못 하셨다고, 혹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셀프 서비스 BI와 예측 분석 예시를 제시하는 그 셀프 서비스 BI 같은 경우는 뭐 예측과는 조금 관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SAC 내부에 들어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아까 스마트 디스커버리라든가 스마트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모델로 아까 구축한 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내부 엔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엔진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새로운 장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언급은 안 드렸지만 어떤 그 주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향후의 데이터도 얘가 이제 스마트 디스커버리나 이런 스마트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향후 데이터까지도 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시로 좀 들었을 때는 그러한 기능들이 조금 빠져 있긴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자료를 좀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Q&A를 마치고 방송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음 주 방송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더 궁금하신 내용은 BSG 대표 연락처를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를 부탁해 시즌 4 6번째 편 8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 주제는 중소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소개 시간 마련해주신 이충호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